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 갱신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지, 간단히 말해서 반도체 슈퍼 호황이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가 아닌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11일 이후에 연일 급등하고 있는 하이닉스 주가 전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반도체 수출 125억 불이고요. 이 중 메모리가 96억 불이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인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1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서요. 금년 1월에 반도체 수출 72.9억 불, 메모리는 42.6억 불로 이게 저점을 찍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점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후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한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점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유명한 정시경언이 있는 겁니다. 1월 후에 반도체 수출 꾸준히 증가해서 금년 8월 실적은 반도체 82.9억 불, 메모리 50.7억 불 수출이 됐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크게 증가했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초반,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가세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9월 이후 수출입니다. 관세청 속보치를 보면 9월 상순, 즉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동기간보다 4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석 연휴가 9월 중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9월 지금이 18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은 9월 전체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도 43% 이상 성장을 만약에 지속한다면 그러면 9월 반도체 수출액은 122억 불 육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 2년 전 사상 최고치인 125억 불 근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출 급증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 급증과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현상을 달리 표현하는 것뿐이죠. 반도체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원인과 전망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인으로 저는 바이러스 팬데믹의 그 양면성,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반도체 세대 교체, 이런 쟁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양면성이라는 것은요, 바이러스 불황이 분명히 지속되는데, 글로벌 불황인데, 이 속에서 바이러스 대호황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하는 거나 아니면 진단키트, 이런 바이러스발 세계 업종, 이것은 분명히 호황인데 이건 일시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급등했던 길리어드 주가는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벌써 돌아간 지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백신 3연방 중에 하나인 모데나 주식도 상승분의 대략 3분의 1을 지금 뱉어내었고요. 하락하는 추세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 대호황에 변함없는 것,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대호황 업종이 바로 반도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반도체 호황은요, 메모리가 아니라 처리 장치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모바일용 AP를 만드는 퀄컴사,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또는 PC나 노트북용 CPU, 이거 지금 인텔이 강자인데 여기에 이거 인텔과 경쟁하는 AMD 이런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으로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TSMC 이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눈부십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EUV 제공하는 ASML이나 기타 글로벌 수많은 반도체 장비 주식들 거의 폭등을 해갖고요.
반도체 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 하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물론 여기에는 그 테슬라나 애플 폭등도 이제 다 그 원인이 됩니다만은, 그 나스닥 이 지수 치솟아 오른 게 너무나 눈부셔서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가히 바이러스발 슈퍼 호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호황의 징조는 이 처리장치 분야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 여기에 대표적인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주가인데, 지난 9월 10일까지는 사실 별로 오르지 못하고요, 비실비실 거렸습니다. 특히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그 마이크론, 이게 그 메모리 2등과 3등 회사인데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9월 10일까지는.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 반사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오르긴 올랐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먼저 오르기 시작한 것에 그것만 차이가 있고,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다른 반도체 주식과 비교하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삼성전자도 본질은 메모리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 메모리 관련 주가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보기로 하고요. 반도체 호황의 공통된 원인이 뭘까? 저는 반도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LTE 시대였다면은 앞으로 5G 시대에 본격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비록 작년에 5G 서비스 먼저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5G 그 단말기도 뭐 먼저 공급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불량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그 서비스 제대로 없고 응용 그 분야가 아직 제대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5G 단말기보다는 구형 LTE 단말기가 싸고 성능은 더 좋은 기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애플이 10월에 본격적으로 5G 폰 출하한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그 5G 관련 제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맞물려서 PC나 노트북, 또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각종 처리 장치들 5G 환경에 맞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고성능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게임 관련해서 게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각종 그 전자기기들도 5G 환경하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줄줄이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처리 장치라는 것은 AP나 CPU나 GPU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싱 유니트, 처리 장치죠. 반도체는 처리 장치와 저장 장치가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는 5G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새롭게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전부 세대 교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성능입니다. 고성능이라는 것 3대 특징이 있죠. 아주 극미세 공정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초소형화되고, 점점 더 초소형화되고, 그러면서 속도는 그냥 눈부시게 빨라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는 줄어들고, 이 세 가지 중요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5G 시대다 그러는데 귀에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기존 LTE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겁니다. 이를 실현하는 반도체 처리 장치 모두 세대 교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LTE 세대 초기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신제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가령 5G 핸드폰을 본다면은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한테 돈도 지금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이거 3년 이상 5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6G라고 불리어지는 또 다른 신세계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주목을 하니까 처리 장치가 고성능, 초고속으로 작동하는 것과 이 궁합을 맞춰서 차세대 처리 장치와 같이 놀아줄 D램도
차세대 제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메모리로는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9세대 메모리는 모조리 이제 쓸모가 없게 되고요. 차세대 메모리로 전부 세대 교체되어야 하는데, 메모리 그러면 크게 DRAM하고 SSD입니다. 이거 자세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한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DRAM은 DRAM이라는 거는 바로 그 CPU하고 같이 그 궁합을 맞춰서 같이 놀아주는 그런 그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DRAM 분야에서는 기존 메모리가 아니라 광대역 메모리라고 HBM, 지금 나오는 가장 최첨단 제품이 그러니까 HBM이 1세대라면 HBM2가 2세대고 요걸 확장한 HBM2 Extended, HBM2E 제품, 요게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세대 메모리고요. 이거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도 아직은 약간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인가 3월경에 삼성이 제일 먼저 양산 시작했고요. 한 두세 달 후에 하이닉스도 양산 시작했는데 하이닉스가 발표한 속도가 삼성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HBM2E에서는 하이닉스가 세계 1등입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DDR5입니다. 물론 DDR5는 지금 이제 바로 양산 가능한 것이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인데 마이크론 여기서도 뒤졌고요. 물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맞는 이제 처리 장치가 구색을 맞출 수 처리 장치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질 않아서 뭐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면 이것이 대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 지금 그 평택 P2 공장에서 이미 DRAM에도 EUV 장비 적용한 라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도 지금 M16 공장이 곧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EUV 전용 라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EUV라는 거는 전부 다 한번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EUV 한 대 값이 F35 두 대 값이라는 거. 이거 비싼 장비가 지금까지는 주로 그 처리 장치 만들 때 파운드리 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는데 메모리 분야에서도 EUV 사용하는 회사가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아직 이거 도입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나노 밑 분야에서는 극미세 공정 경쟁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동무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SD 분야는 말이죠. 지금 급속하게 HDD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SSD가 HDD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SSD 분야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28단이 가장 앞선 제품이라고 하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부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에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수출 증가량이 대략 거의 100% 근방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부시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SSD 수출 1등이 대만이었는데 올해부터 한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도 지금 세상 달러 지금 쓸어오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는 내년에 176단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하이닉스가 1등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삼성이 약간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거 세계 공동 1등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차세대 메모리 공급자는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아직은 마이크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론 끼워 줘봤자 3개 회사뿐입니다. 금년 들어 마이크론 점유율은
정체 또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점유율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이닉스가 다 차지해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금년 2분기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 지금 다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합치면 한 75%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웨이를 제재를 한다고 해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 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화웨이 수요는요, 다른 수요자가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이 화웨이 제재의 그 본질은 중공의 반도체 수출 금지가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이 등신입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중공한테도 팔아서 돈 벌어야죠. 예. 중공에 팔 수 있고, 다만 미국이 찍은 화웨이 등등 몇 개 기업한테는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찍은 기업한테는 안 팔고요. 다른 중공의 반도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 공급은 어떤가? 특히 메모리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미국은 얼마 전에 폼페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매우 무서운 말이죠. 중공 공산당 해체하겠다, 레짐 체인지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해도 이거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중공 경제 박살내는 하부 수단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금 딱 겨냥해서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그 반도체 위탁 생산하던 TSMC 차단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본토에 TSMC 비슷한 SMIC라는 그 회사 있는데, 이거는 기술력으로는 지금 TSMC한테 잽이 안 되는데 국내주책으로 이거라도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부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공이 반도체 중 처리 장치 생산하는 거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메모리 생산은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죠, 그 메모리 생산,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엄청난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 거의 대부분 미국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거의 100%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독점. 예. 그럼 EOB 장비 파는 ASML은 덴마크 회사지만은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 장비라는 게 다 갖추어져야지 라인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장비 이용해서, 문제는 만들어봤자 9세대 메모리는 만들어봤자 쓸 데도 없고요. 4세대 메모리는 당분간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공의 전체 반도체 공급 능력은 현저하게 지금 찌그러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공은 반도체 소비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됩니다. 반도체 만들지는 말고 미국하고 한국이 생산한 반도체 사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잘 협조해서 중공에 반도체 왕창 팔아먹고 달러 많이 벌어오면 됩니다. 화웨이는 싹 잊어버리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처리 장치하고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가지고요, 메모리는 한국이 가지고, 이런 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그 메모리 산업한테는 역대급 슈퍼 호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은 대만하고 한국이 나눠 먹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그 제2차 세계대전, 그보다도 더 영향이 큰 그런 반도체 세계대전이 이렇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M 인수권은 중공한테는 설상가상의 악재가 될 것이고요, 삼성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한테는 중립 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향후 메모리 수요 급증 크게 증가하는 거 예측하는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1등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매출이 금년에 계속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데 8월 매출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이 회사 화웨이 비중이 14%나 돼갔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매출 싹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기는커녕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 팔았느냐? 바로 차세대 처리 장치라는 겁니다. 차세대 AP, GPU, CPU 이런 거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AMD나 애플 등에서 주문이 폭주했다는 거죠. 예?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 처리 장치와 궁합을 맞추어서 같이 신나게 놀아줄 수 있는 메모리는 삼성 또는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종 그 콘솔형 게임기기 신작들도 대거 출시된다는데 여기에도 최신 처리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하고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그 메모리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아니냐, 적어도 수년간 지속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수요 증가 얼마나 될지 이게 참 숫자로 나타내기 힘들 정도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지금 메모리 공장, 최신 공장을 삼성은 이미 준공해서 가동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도 곧 M16 공장, 그 메모리 전용 공장 아닙니까? DRAM 전용 공장. 그 중에 일부 라인에 EUV 라인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또 지금부터 공장 짓기 시작하면은 보통 가동하는데 한 3년 내지 4년 걸린다니까 향후 3, 4년 후를 대비해서 추가 투자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재패 지속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유일한 경쟁자는 하이닉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둘만의 진검승부 펼쳐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3등인 마이크론도 밀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반도체 슈퍼 호황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 적어도 3년 내에서 5년간 지속될 것이고요. 이번 슈퍼 호황기에는 과거와는 달리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지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은 게 많습니다. 예? 물론 파운드리 분야하고 5G 그 장비 분야에서는 삼성이 반사 이득 볼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하이닉스는 비교적 조용하지만 분명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폰 용량 때문에 제가 파일을 둘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질 영상에서 하이닉스 관련 그 중요한 쟁점 2가지가 있어서 이걸 바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